7월 콘서트가 끝난 뒤 트로트 시장의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지역 축제의 인기 출연진으로 분류되던 타프7이 단 몇 주 만에 전국 단위 흥행을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기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섭외 순서와 협상 조건, 예산의 우선순위까지 한꺼번에 뒤집히며 이제는 예전 가격으로 부를 수 없다는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덮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7월 공연장에서 확인된 압도적인 관객 동원력이었습니다. 서울 공연은 여러 회차가 전석 매진됐고, 수원 공연은 당초 계획보다 회차가 거듭 추가될 만큼 예매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공연 역시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타프7이 방송의 화제성을 실제 티켓 구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팬이 많다는 말과 정해진 날짜에 수천 명을 움직여 좌석을 채우는 능력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7월의 공연은 바로 그 차이를 숫자가 아닌 현장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바뀐 순간도 여기였습니다. 이전까지 타프7은 신선한 얼굴, 성장 가능성이 큰 가수, 지역 팬덤이 강한 출연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속 매진과 추가 회차 편성이 반복되자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행사의 분위기를 더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행사 자체의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예매와 방문 수요를 만들어내는 중심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한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홍보 효과가 달라지고 팬들의 이동이 시작되며 지역 상권까지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연료보다 더 무서운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표준 출연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 노출도와 경력, 히트곡 수, 행사 시간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익숙한 범위 안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매진 기록과 팬덤의 구매력, 온라인 화제성, 지역 간 이동 수요까지 가격에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개인별 섭외료나 정확한 인상률은 없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7월 이전의 가격이 가능성을 반영한 금액이었다면 이후의 가격은 이미 증명된 흥행력을 반영한 프리미엄에 가깝습니다. 특히 공연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매진 증폭 효과입니다. 한 도시에서 표가 빠르게 팔리면 다음 도시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추가 공연까지 채워지면 다른 주최 측은 더 늦기 전에 출연진을 확보하려 합니다.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순간 협상력은 가수와 소속사 쪽으로 IPO. 같은 날짜를 원하는 축제와 기업 행사가 겹치면 섭외비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동선, 무대 시간, 출연 순서, 홍보 방식까지 조건 경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한 번의 매진이 다음 계약의 기준을 높이고 높아진 계약이 다시 시장의 새로운 가격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곳은 가을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 주최 측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대 장치와 안전 인력, 홍보비, 다른 출연진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관객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국 헤드라이너의 이름입니다. 탑7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보하면 행사 전체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다른 항목의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섭외를 추진하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하지만 수요가 집중된 시장에서는 오래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후보가 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기존 트로트의 재정적 서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최상위권을 지켜온 선배 가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인지도와 히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7은 방송에서 형성된 서사, 실시간으로 결집하는 팬덤, 여러 멤버가 함께 만드는 공연 확장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개인 한 명의 유명세만으로 평가하던 시장이 이제는 팬덤의 행동력과 티켓 전환율, 콘텐츠 재생산 능력을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상급과 중견급 사이에 새로운 초프리미엄 계층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초프리미엄 구조가
작은 공연장과 전통적인 지역 무대에 높은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도시와 자본력이 있는 주최사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지역은 인기 출연진을 포기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섭외 경쟁이 심해질수록 무대의 다양성보다 확실한 흥행 카드에 예산이 몰리고 신인이나 중소규모 가수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프7의 성공은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의 양극화를 앞당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높은 섭외 조건은 일시적인 거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최저선이 될까요? 답은 앞으로의 공연 성적에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 투어에서도 예매 여기가 유지되고 개별 멤버가 출연한 축제까지 관객 증가와 화제성을 증명한다면 현재의 프리미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급이 지나치게 늘고 비슷한 무대가 반복되면 팬들의 지출 피로가 쌓이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격을 지키는 힘은 뉴스의 화제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관객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출연료가 오르면 그 부담은 결국 공연 제작비와 티켓 가격, 협찬 규모로 이어집니다. 더 비싼 가수를 부르기 위해 주최사는 더 높은 좌석 가격이나 강력한 후원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관객이 그 비용을 받아들일 만큼 무대의 완성도와 희소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곧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프7에게 지금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맹정한 시험대입니다. 높아진 가격만큼 더 강한 무대와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월의 매진은 단순한 성공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 시장이 가수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름값보다 실제 구매력, 경력보다 팬덤의 행동력, 관행적인 출연료보다 검증된 흥행 데이터가 더 강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탑7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업계가 놀라는 이유는 이들의 섭외비가 올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 한 달의 공연이 트로트 산업 전체의 가격표와 서열, 그리고 다음 시즌의 생존 전략까지 다시 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가수들까지 단순한 방송 노출이나 행사 횟수보다 티켓을 파는 힘과 팬덤을 움직이는 힘을 증명해야 하는 고가치 전략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경쟁의 기준은 유명세가 아니라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